자, 오늘은 현대자동차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그냥 신문 기사 훑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앞으로 뭘 하려는 건지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도 만들고 막 걸어다니는 로봇도 만드는 회사. 여러분, 이런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단순히 자동차 만드는 회사라는 잣대로는 이제 현대차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따끈따끈한 작년 성적표부터 한번 까볼까요? 자, 숫자를 보세요. 매출은 175조 원, 전년보다 7.7%나 늘었어요. 와, 장사 잘했네 싶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영업이익은 오히려 14조 원으로 5.9%가 줄었어요. 아니, 판매량도 늘었다는데 돈은 더 벌었는데 남는 건 왜 줄었을까요? 뭔가 이상하죠?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범인은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에 환율이 좀 출렁했잖아요. 그 때문에 품질 보증에 들어가는 비용이 갑자기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못 팔아서 인기가 없어서 이익이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사업 자체는 튼튼했는데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에 한 방 맞은 거죠. 사실 2024년 실적에는 진짜 숨은 공신이 있습니다. 다들 전기차 시장 주춤한다고 걱정할 때 현대차는 하이브리드로 대박을 쳤습니다. 판매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면서 실적을 든든하게 받쳐줬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전기차에만 올인하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냈다는 거죠. 이 전략적인 유연함이 빛을 발한 겁니다. 자, 그럼 겉으로 보이는 성적표는 이쯤 보고 이제 이 회사의 뼛속까지 한번 들여다보죠. 재무 엔진은 과연 튼튼할까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가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38.6%, 이게 부채 비율인데요. 업계 평균이 보통 50% 정도 되거든요. 그걸 훨씬 밑도는 수준입니다. 비유하자면 10억짜리 아파트에 빚이 4억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재무적으로는 정말 바위처럼 단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요. 무려 23%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주들이 투자한 돈 100만 원으로 1년에 23만 원씩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동종 업계에서 거의 톱 클래스입니다. 돈 버는 효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 보상 배율 15배가 넘어요. 이건 회사가 벌어들인 돈으로 은행 이자를 내고도 그 이자의 14배가 넘는 돈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빚 때문에 걱정할 일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숫자들을 다 종합해보면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현대차가 미래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게 망하기 직전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튼튼한 금고를 쌓아두고 그 돈으로 자신 있게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이건 생존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자,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현대차가 그리는 거대한 미래, 그 16조 9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보세요. 16.9조 원.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현대차의 속내가 훤히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연구개발, R&D와 설비 투자에 들어가요. 즉,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현실로 만들 공장을 짓는 데 쓴다는 겁니다. 그냥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겠다는 아주 명확한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 계획의 핵심이 바로 이 세 가지 기둥입니다. 첫째, 피지컬 AI.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로봇,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연구실이 아니라 공장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거고요. 둘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자동차를 스마트폰처럼 계속 업데이트하고 구독 서비스로 돈도 버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빌리티 파운드리.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기술 회사들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자율주행차를 대신 만들어주는 전문 생산기지가 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차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 길 위에는 분명히 장애물도 있을 겁니다. 야망이 큰 만큼 현실적인 위험도 따르는 법이니까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균형 있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상황을 보면 마치 순풍과 역풍을 동시에 맞으며 항해하는 배 같아요. 한쪽에서는 하이브리드 인기가 계속되고
제네시스 브랜드가 잘 나가는 것처럼 순풍이 불어주고 있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고 특히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정말 살벌해지는 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패는 이 두 바람 사이에서 얼마나 키를 잘 잡고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현대차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시장은 이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죠. 시장은 기업의 현재를 평가한다. 기회는 기업이 되어가는 미래에 있다. 이게 딱 지금 현대차 상황을 설명하는 말 같아요. 시장은 아직 현대차를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라는 현재의 모습으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 진짜 가치는 이 회사가 앞으로 될 모습, 즉 미래 기술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에 숨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현재와 미래 사이의 간극,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간극이 얼마나 큰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인데요. PER, 그러니까 주가수익 비율을 보면 현대차는 고작 4.3배입니다. 전통의 강자 토요타가 9배 정도 되니까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테슬라는 뭐 50배가 넘으니까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장이 현대차의 미래 가치를 거의 아니 전혀 쳐주지 않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시장은 아직도 현대차를 그냥 오래된 제조업체, 굴뚝산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현대차가 추진하는 그 로봇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이 진짜 성과를 내기 시작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현대차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네? 이거 완전 테크 기업이잖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때 이 말도 안 되는 저평가가 해소되는 이른바 가치 재평가, 즉 리레이팅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건 주가가 얼마까지 갈 겁니다 하는 식의 예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장의 인식이 바뀌면 가치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로드맵 같은 거죠. 시장이 현대차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자동차 회사로만 봐줘도 PER 6배는 가능하다. 만약 기술력을 조금씩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8배, 그리고 만약 로봇과 AI 기술을 완전히 인정받아서 진짜 테크 기업 대접을 받게 되면 11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의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로봇이 공장을 돌아다니고 자동차의 가치가 소프트웨어에서 결정되는 시대. 어쩌면 우리는 이제 자동차 회사라는 낡은 딱지를 떼고 이 회사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때가 온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현대자동차의 2024년 실적 분석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숫자만 빽빽한 그런 재무 보고서 같지만 오늘 자료는 좀 달라요. 뭐랄까, 한편의 미스터리 소설 같습니다. 미스터리 소설이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2024년 한 해에 벌어들인 돈, 그러니까 매출이 무려 175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가치를 보여주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은 고작 4.3배 불과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꼬박꼬박 버는 아주 알짜 가게가 있는데 시장에선 이 가게를 딱타 4,300만 원에 팔고 있는 셈이거든요. 아니, 업계 최고 수준으로 돈을 버는데 왜 이렇게까지 평가가 박한 걸까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 해답이 현대차를 더 이상 자동차 회사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료 곳곳을 뜯어보면요. 현대차가 자동차라는 껍질을 깨고 로봇, 소프트웨어, 이걸 다 아우르는 거대한 피지컬 AI,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피지컬 AI라. 와, 그거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료를 탈탈 털어서 현대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또 그들이 꿈꾸는 미래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건강 상태부터 체크해 볼까요? 2024년 성적표를 보면 매출은 175조 원으로 전년보다 7.7% 늘었어요. 뭐 장사는 더 잘했다는 뜻이죠. 근데 이상하게 영업이익은 14조 2천억 원으로 오히려 5.9%가 줄었습니다. 돈은 더 벌었는데 남는 건 줄었다니,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숫자만 딱 보면 현대차 이제 한물 가나? 하고 오해하기 딱 좋죠. 하지만 보고서는 그 속사정을 분기별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료를 보면 2분기에는 4조 2천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아주 잘 나갔어요. 그런데 4분기에 갑자기 이익이 2조 8천억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아, 바로 저 4분기가 고민이었군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정말 재밌습니다. 차가 안 팔려서가 아니고요. 바로 환율 때문이었어요. 좀 더 정확히는 환매 보증 충당 부채라는 회계 항목 때문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솔직히 좀 어렵네요. 이걸 쉽게 말하면요. 현대차가 해외에서 차를 팔면 나중에 고장 났을 때 무상 수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 미래의 수리 비용을 대비해서 미리 돈을 쌓아두는 게 바로 이 충당 부채입니다. 그런데 4분기에 달러 환율이 확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팀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나중에 달러로 수리비 주려면 돈이 더 들겠네? 비용을 미리 더 쌓아둬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나간 게 아니고 장부상으로 미래 비용을 미리, 그것도 왕창 반영해버려서 이익이 줄어든 것처럼 보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업 본질의 문제는 전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신호도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사업의 본질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신호도 보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친환경차 판매가 75만 대를 넘어서면서 8.9% 성장했는데 특히 하이브리드 차가 거의 50만 대 가까이 팔렸어요. 요즘 전기차 시장이 잠시 주춤하는 캐즘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변화에 기가 막히게 대응하고 있다는 뜻이죠. 시장의 흐름을 아주 잘 읽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 미스테리는 풀렸네요. 겉보기엔 주춤한 것 같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있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면 정말 억소리가 나옵니다. 자료에 나온 부채 비율이 38.6%던데 이게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건가요? 업계 평균이 한 50% 정도인데요. 보통 100% 미만이면 아주 안전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38.6%는 거의 빚없이 장사하는 수준, 소위 말하는 무차입 경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현금 다발을 금고에 쌓아두고 사업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부채를 너무 안 쓰는 게 오히려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거다. 너무 보수적인 경영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나요? 이 막대한 현금을 투자 안 하고 쌓아두기만 한 거 아니냐는 지적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비판이 있었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그 현금의 용도가 드디어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변심을 위한 실탄, 즉 전쟁 자금으로 쓰인다는 거죠. 현대차는 앞으로 매년 16조 9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미래 기술에 쏟아부을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 건전한 재무 상태 덕분에 빚을 내지 않고도 이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춘 겁니다.
그렇군요. 곳간을 가득 채워놓고 미래를 위한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마쳤다는 거네요.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도 22에서 24%로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까 돈을 효율적으로 잘 버는 능력도 검증된 셈이고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돈도 잘 벌고 빚도 거의 없고 고가린 두둑한 초우량 기업인 거죠. 이 사실이 오히려 시장의 낮은 평가를 더 의아하게 만드네요. 결국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 미래 사업 계획에 진짜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제부터가 이 보고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현대차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모든 것을 피지컬 AI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란 쉽게 말해서 디지털 세상에 갇혀있던 AI를 현실 세계로 끌어와서 자동차, 로봇 같은 물리적인 몸체에 심는다는 개념이에요. 흥미롭네요. 그 세 가지 기둥이 바로 SDV, 로봇 그리고 모빌리티 파운드리군요. SDV라는 말은 저도 들어봤는데 사실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려요. 제 차가 스마트폰처럼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제 운전 경험을 어떻게 바꿔준다는 건가요? 차에 뭐 앱스토어 같은 게 생기나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는 자동차의 모든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은 차를 사면 그 성능 그대로 타야 하지만 SDV 시대에는 스마트폰 OS 업데이트 하듯이 자동차 성능도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돼요.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2028년까지 완전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건 좋은데 혹시 뭐 열선 시트 월 9,900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월 19,900원 이런 식으로 구독료를 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건 아닐까요? 솔직히 좀 걱정되는데요. 소비자들 간발은 없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자 논란의 중심입니다. 현대차의 목표는 바로 그 구독 경제예요. 차를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판매 후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랑 기능 구독을 통해서 계속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거죠. 물론 소비자 저항이 있겠지만 대신 기본 차량 가격을 낮추거나 파격적인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겠죠. 중요한 건 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목표 마진율이 50%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제조업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익성이죠. SDV는 피지컬 AI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두뇌라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둥인 로봇 사업은 몸에 해당하겠네요. 이건 정말 파격적입니다. CES 2026에서 아틀라스 로봇을 공개하고 2026년 2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요? 보고서에 나온 로봇 10만 대 판매 시 매출 115조 원 잠재력이라는 대목은 솔직히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잠시만요. 로봇 10만 대로 매출 115조 원이면 단순 계산으로 로봇 한 대당 가격이 11억 5천만 원이라는 건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격대인가요? 아틀라스가 대체 어떤 로봇이길래 그런 엄청난 가치가 매겨지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틀라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내 로봇이나 서빙 로봇이 아니에요.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이족 보행 로봇,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고 물건을 짚고 심지어 춤까지 추는 그 로봇의 상용화 버전입니다. 이 로봇 한 대가 사람 여러 명 혹은 수십 명의 역할을 공장이나 물류창고, 건설 현장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 해낼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십억 원을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인간을 대체하는 산업용 로봇 시장을 겨냥하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겠네요. 성공한다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지컬 AI의 손과 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둥인 모빌리티 파운더리는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파운더리, 이건 정말 생소한 개념인데요. 반도체의 TSMC 같은 역할을 자동차 산업에서 하겠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지금 웨이모나 모셔널 같은 회사들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즉 두뇌 개발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 두뇌를 싣고 다닐 몸체, 즉 자동차를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능력은 부족합니다. 현대차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너희는 똑똑한 두뇌 개발에만 집중해. 튼튼하고 안전한 몸체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만들어줄게. 이게 바로 모빌리티 파운드리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웨이모는 소프트웨어에만 집중하고 하드웨어는 현대차가 책임지고 공급하는 B2B 사업이군요.
근데 웨이모 같은 회사가 굳이 현대차와 손을 잡을 이유가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는 수만 개의 부품과 수십 년의 노하우, 그리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생산 설비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 모든 걸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미 현대차는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스를 웨이모에 공급하면서 이 사업 모델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율주행 기업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표준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빌리티계의 TSMC가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인 거죠. 와, SDV라는 두뇌, 로봇이라는 손과 발, 그리고 파운드리라는 뼈대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 현대차가 그리려는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차세대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산업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군요. 네, 그리고 이 거대한 비전이 바로 처음의 미스테리, 왜 현대차는 저평가되어 있는가에 대한 해답과 연결됩니다. 현재 시장은 여전히 현대차를 PER 4.3배의 굴뚝산업, 전통 제조업체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대차의 가치가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느냐, 즉 리레이팅이 가능할지가 관건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시장이 현대차를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아우르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입니다. 비교 대상을 보면 명확해지죠. 비슷한 전통 강장인 도요타는 PER 9배에서 10배, 혁신의 아이콘인 테슬라는 50배가 넘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물론 위험 요인도 무시할 수 없겠죠.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거나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더 꺾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매년 16조 9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비 자체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대로 빚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니까요. 그래서 보고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보수적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장사 잘하는 우량 자동차 회사로만 인정받는 경우죠. 이 경우 PER 6배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 24만 원을 제시합니다. 현재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자동차 회사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적정 시나리오입니다. 슬슬 시장이 얘네 좀 다른데? 하고 알아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SDV나 로봇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리레이팅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는 PER 8배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 36만 원을 제시하고요. 마지막은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겠군요. 네, 마지막 공격적 시나리오는 현대차가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변신에 성공해서 시장이 완전히 테크 기업으로 인정해주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PER 11배를 적용하는데 목표 주가는 55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앞으로 몇 년간 로봇 양산, SDV 상용화 같은 굵직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정말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해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첫째, 현대차는 4분기 실적 쇼크라는 오해 속에 있지만 실상은 매우 뛰어난 재무 건전성과 안정적인 수익성을 갖춘 초우량 기업입니다. 둘째, 현재 주가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과 소프트웨어를 두 축으로 피지컬 AI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명확하고 구조적인 성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현대차에 대한 평가는 이 회사가 과연 계획대로 미래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는 현대차의 미래를 피지컬 AI 플러스 모빌리티 파운드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AI라고 하면 컴퓨터 화면 속에 똑똑한 챗봇이나 그림 그려주는 프로그램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를 태우고 움직이는 자동차와 우리를 대신해 일할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이 물리적인 세계의 AI를 주도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의 공장과 도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해보는 것. 아마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숫자들보다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